추석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며느리 집에 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제 집도 아닌 곳에서 제 돈으로 산 그 집에서 말이에요. 짐을 싸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전, 나물, 탕국 재료들. 장을 보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었죠. 며느리는 재료비 한 푼 보태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하신다고 하셔서요. 이 한마디였죠. 택시를 타고 며느리 집에 도착했어요. 아침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참 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요. 엄마,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음식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잖니. 어서 들어가자. 부엌으로 들어가니 전날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명절 아침인데 싱크대가 이 모양이라니. 일단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제 집도 아닌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전 부치기 시작했어요.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죠. 환풍기를 틀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집안에 기름 냄새가 가득 찼어요.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얼굴을 찌푸리면서요. 어머님, 환풍기 제대로 안 틀으셨어요? 집안의 냄새 장난 아닌데요. 미안하다. 환풍기 켰는데도 이러네. 에휴, 집안에 냄새 배면 어떡해요. 우리 집 커튼 새로 산 건데. 며느리는 투덜대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냄새 난다고 불평만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전을 부쳤어요. 손이 될 정도로 뜨거운 프라이팬을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일은 넘은 노인이 명절 아침부터 남의 집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죠. 오전 10시쯤 됐을 때 며느리가 다시 나왔어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며느리야, 나물 좀 무쳐야 하는데 함께 할래? 어머님, 저는 요리 잘 못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요리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혼자서 나물도 무치고 탕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었어요. 4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중간에 한번 쉬려고 의자에 앉았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차례 시간 맞춰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재촉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하라고요. 차례상을 차렸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으니 그래도 보기는 좋더라고요. 아들이 감탄했어요. 와, 엄마.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시다니. 그 말에 며느리가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당연히 혼자 하시죠.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당연히요?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차례를 지냈어요.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 절하면서 속으로 말했죠. 여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먹는데 손주가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바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애 좀 봐주세요. 저는 명절 음식 처음 먹어보는데 천천히 먹고 싶어요. 저도 음식을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손주를 봐주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손주를 안았어요. 아이를 달래면서 어머니들은 본인이 만든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다는 게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아들한테 음식 맛이 어떤지 물어보고 둘이서 이야기꽃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손주를 안고 흔들흔들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식사가 끝나니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절 음식이라 그릇도 많고 기름기도 많아서 설거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손주를 며느리한테 맡기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설거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번에 하신 거 보니까 기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대충 한 적이 없어요. 평생 가게 운영하면서 위생에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그런데 기름기가 남아있다니요. 저를 험담하고 싶어서 지어낸 말이었어요. 참았어요. 명절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거지를 더 꼼꼼하게 했어요. 거품을 두세 번씩 내서 닦고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궜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침 6시 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한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애 산책 시간인데 같이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요? 며느리는 오늘 뭘 했나요? 늦잠 자고, 화장하고, 밥 먹고, 휴대폰 보고, 그게 다인데 피곤하대요. 새벽부터 일한 저는 피곤하지 않은 줄 아나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고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손주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명절에 가족들이랑 모여서 즐겁게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혼자서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산책까지 나왔지? 산책을 하고 돌아오니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사온 과일이었어요. 저한테는 한 조각도 권하지 않았어요. 다녀왔어요. 아, 엄마. 수고했어요. 애 재웠어요? 응, 재웠어. 그럼 엄마는 이제 집에 가실 거예요? 저희는 오늘 좀 쉬고 싶거든요. 집에 가라고요. 새벽부터 와서 온종일 일했더니 이제 집에 가래요. 저녁은요? 명절날 가족끼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녁은 안 먹고 가면 되니? 저희는 오늘 배불러서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 가서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요.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먹으라고요. 명절날 혼자요. 가방을 챙겨서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설 때 며느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음 설날에도 이렇게 와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다음에도 오라고요. 또 새벽부터 와서 혼자 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쫓겨나듯 나가라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명절인데 거리는 한산했고 다들 가족끼리 모여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두운 집, 저 혼자만의 집,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하고 반찬 몇 개가 전부였어요. 명절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제 집에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며느리가 싸주지 않았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명절날 혼자서 라면을요.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국물에 눈물이 섞였지만 그냥 먹었어요. 짜고 슬픈 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며느리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계속 부르거든요. 청소해달라, 손주 봐달라, 반찬해달라. 끊임없는 요구였어요. 어느 날은 밤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급한데요.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내일 새벽에 오셔서 애 좀 봐주세요. 새벽에요. 병원이 급한 일이면 이해하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부가 시술 받으러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요? 그래도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도착했죠. 며느리는 서둘러 나가면서 점심때쯤 올게요라고 했어요. 점심때라고 했는데 오후 4시에 들어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요. 어머님, 애 잘 있었죠? 제가 병원 갔다가 쇼핑 좀 했어요. 오래 걸렸네요. 사과도 없었어요. 10시간 넘게 제가 손주를 봤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쇼핑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밥은 먹고 왔니? 네, 백화점에서 먹었어요. 어머님도 드셨죠? 제가 언제 먹었어요? 손주 돌보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때웠죠.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며느리한테 말하기 싫었어요. 어차피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저녁 시간에 혼자 정류장에서 김밥을 먹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김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억지로 우겨 넣었어요.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며느리 집에 가정부가 됐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가정부는 적어도 돈을 받잖아요. 저는 돈도 못 받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대접도 못 받았어요. 며느리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를 부르는 말투가 점점 더 명령조가 됐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 제대로 해주세요. 구석구석 말고요. 어머님, 빨래 개실 때 똑바로 개주세요. 이렇게 대충 개면 옷장에 안 들어가잖아요. 어머님, 요리하실 때 냄새 덜 나게 해주세요. 집안에 밴 냄새 빼는 거 힘들어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 올 때 향수 뿌리지 마세요. 어머님, 향수 냄새 저는 별로예요. 제가 향수를 뿌린 건 단 한 번이었어요. 오래전에 아들이 선물로 준 향수를 명절날 살짝 뿌렸었거든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저희 집은 무향이 좋아요. 아시겠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 집에 갈 때는 향수는커녕 핸드크림도 안 발랐어요. 혹시라도 냄새 난다고 할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집에 갔는데 거실에 새 소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비싼 가죽 소파였어요. 와, 소파 새로 샀구나. 예쁘다. 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샀어요. 비쌌겠다. 좀 비싸긴 했죠. 그런데 어머님, 이 소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가죽이라 잘못하면 금방 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저보고 앉지 말라는 거죠. 어머님은 저쪽 의자에 앉으세요. 편하실 거예요. 저쪽 의자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부엌에서 쓰는 그런 싸구려 의자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 거실 소파에도 못 앉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날 청소를 하는데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우리 시어머니? 그냥 평범해. 근데 자주 오셔서 좀 불편하긴 해. 맨날 오시면 집안일 시켜야 하잖아. 그게 좀 귀찮아. 자주 온다고요? 며느리가 부르니까 가는 건데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나요? 그래도 뭐 집안일 해주시니까 괜찮아. 가정부 쓰려면 돈 들잖아. 시어머니 공짜 가정부로 쓰는 셈이지 뭐. 공짜 가정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짜 가정부로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입을 막고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집 사줬더니 공짜 가정부 취급이나 받고 손주 보고 싶어서 참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엄마가 너희 집에 자주 가는 게 며느리한테 부담되는 것 같더라. 엄마가 좀 덜 갈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어머니 오시는 거 좋아해요. 계속 오셔도 돼요. 좋아한다고요? 제가 방금 며느리가 공짜 가정부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들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그래도 엄마가 매번 가면 너희한테 부담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아내가 엄마 도움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계속 와주세요. 도움이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죠. 그 차이를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저도 저런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저렇게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며칠 뒤 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들이 할 거예요. 친구들 오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집들이요. 입주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이제 집들이를 한다고요. 그것도 며느리 친구들만 오는 집들이를요. 엄마는 초대 안 하니? 어머님은 저희 집 언제든 오실 수 있잖아요. 굳이 집들이 때 오실 필요 없죠. 대신 음식 준비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초대는 안 하고 일은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엄마가 음식 준비하고 집들이 시작하면 나올게. 네, 그게 좋겠어요. 친구들 오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색하다고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제가 그 집들이에서 어색한 존재라고요. 집들이 당일 오전부터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볶이, 튀김, 파전, 과일 플레이팅. 며느리가 시킨 대로 다 준비했죠. 친구들이 오기 1시간 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가보셔도 돼요. 음식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손님 오기 전에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엄마 갈게. 집들이 잘해라. 네, 다음에 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 친구들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저를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내보낸 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며느리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집 진짜 예쁘다. 부러워. 너희 신혼집 대박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초라한 옷차림, 지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이게 나야? 집 한 채 사준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도 되는 건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저녁 때 아들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집들이 사진이었어요. 화려한 음식들, 웃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만든 음식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 음식 내가 만든 건데 나는 왜 저기 없지? 그날 밤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거의 바닥난 잔고 3억 5천이었던 돈이 이제 몇백만 원 남지 않았어요. 집 사는데 다 썼으니까요. 만약 이 돈을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겠죠. 아들도 저를 더 존중했을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귀한 대접 받다가 돈을 다 쓰고 나니 이렇게 취급받는 거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만 필요로 하는 거였어요. 가정부처럼, 도구처럼요. 며느리 친구한테 들은 공짜 가정부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공짜 가정부구나. 집 사준 공짜 가정부.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잘해줘서 버릇이 없어진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